language가 만족하는 이란 말보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없을까요? 비슷한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DFA를 배웠어요. 이렇게 스테이트 그림 그리고 심볼이 하나 들어오면 스테이트에서 옮겨가는 배웠죠. 그래서 language array regular 혹은 정규 언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언어를 accept하는 DFA가 있다는 뜻이에요. accept라는 건 우리 아까 이학진 학생이 말한 거랑 비슷하죠. 그 language에 들어있는 스트링들은 파이널 스테이트로 가고 그렇지 않은 스트링들은 파이널 스테이트로 가지 않는 DFA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으면 그럼 그 언어는 정규 언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정규 언어는 아니에요. 언어 중에는 여러분이 DFA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언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의 n승, B의 n승 같은 거. 이건 굉장히 간단한 언어지만 우리가 DFA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한 2주쯤 이후에 설명을 할게요. 왜 안 되는지. 그래서 DFA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는 레귤러한 언어이고 그렇지 않은 건 레귤러한 언어가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레귤러 language에 대해서 몇 가지 example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 그 example인데요. 김태성. 자, 이거 언어를 한번 말로 표현해 볼래요? 어떤 스트링들을 포함하고 있는 언어인지. A로 시작해서 A로 끝나는 거고요. 그 둘 사이에는 아무거나 와도 돼요. 근데 한 가지, 그냥 A 하나만 있는 것도 A로 시작해서 A로 끝나잖아요. 그거 여기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A가 2개 이상은 있어야 돼요. 시작하는 A, 끝나는 A. 중간에 아무거나 와도 된다. 그러면 이러한 스트링들을 포함하는 DFA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라는 문제인데요. 책에 있는 DFA를 보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DFA가 이 language를 accept하는 DFA입니다. 성진영.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지? 손승범. 시작해서 A가 처음 나와야 되는데 B가 나오면 밑으로 일단은 이 화살표로 되어 있는 자리가 우리가 start, initial state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트랜지션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B가 나오면 이 language에 절대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엔 A가 나오든 B가 나오든 이쪽 스테이트에서 그냥 남아있으면 돼요.
이걸 무슨 스테이트라 그런다 그랬어요? 트랩 스테이트라 그랬죠. 좋습니다. 트랩 스테이트로 보내면 돼요. B가 나오면. 네, 그 다음에 A가 나오면 그다음에 A도 나올 수 있고 B도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A가 나오면 그게 끝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트로 가. 근데 그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서 또 A가 나오면은 다시 돌고요. 그리고 B가 나오면 아니 뭐 거의 됐어요.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 거의 맞는데 이제 요거를 잘 정리해서 설명하기 약간 생각보다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직접 한번 해봤으면 요거가 잘 이해가 될 텐데 아직 안 해봐서 그런 거고요. 자, 처음에 이제 A가 나오고 뭔가 계속 나오다가 끝에 A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스트링을 왼쪽서부터 한 심볼씩 읽어가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A인지 아닌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처음에 A는 확실해요. 그냥 A로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상황에서 A가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게 끝 A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파이널 스테이트로 일단 옮겨가는 거예요. 혹시 A가 나오지 않으면 B가 나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음 A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 A와 이 B와 이 A를 이해하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 순서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그럼 이제 요 트랜지션에 A하고 B 나오는 경우가 있을 텐데 A가 나오면 새로 들어온 A를 마지막 A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니까 이 자리에 계속 남아있으면 되겠죠. 근데 혹시 여기서 B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인데 A가 하나 더 들어와야 되겠죠. 끝나는 A가. 근데 처음에 A는 어때요? 그건 이미 들어온 상태를 유지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여기까지만 가면 처음에 A 하나 들어온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들을 이해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무것도 안 들어온 상태, 처음에 A만 하나 들어온 상태, 뒤에 A까지 다 들어온 상태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여기서 A, B 나머지 트랜지션을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4월 초에 우리 퀴즈 1을 볼 텐데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안 나올지도 몰라요. 너무 쉬워서. 나올 만한 건 어떤 거냐면 이그젬플 2.6이죠. L제곱 아까 손승범까지 했죠. 송보석. 자, L제곱이라면 어떤 랭귀지가 될까요? L이 이 랭귀지일 때 어떻게 쓰면 될까요? A, W, A, A, W, A. 이건 다르게? 좋아요. 여기서는 이제 책에서는 우리가 1, 2로 구분을 했어요. 좋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W를 구분해야 될 이유는 뭔가요? 예? 뭐라고? 되게 같은 W는 나오는 그렇죠. 제곱할 때
두 개 붙일 때 모든 가능한 조합을 다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두 개가 같은 것만 붙이는 건 아니죠. 다음에는 한 10분 지나면 문을 잠가야 되겠다. 못 들어오게. 수업에 방해가 돼서. 자, 이게 L제곱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L에 대해서는 이런 DFA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L제곱에 대해서 DFA가 어떻게 나올지 책에 답이 있는데 답을 보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한번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나한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칠판에다 나도 지금부터 그릴 텐데요. 칠판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한번 같이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요. 어떤 이 L이라는 랭귀지를 붙여서 우리가 L제곱을 만들었으니까 DFA도 그냥 한번 붙여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일을 반복할 것인가인데 여러분 좀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반복을 하면 안 되고요. 여기만 반복을 해서 이런 식으로 붙이고 약간 달라지는 거는 아까는 Q3가 파이널 스테이트였지만 이제 더 이상 파이널 스테이트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새로운 파이널 스테이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가 나오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A가 나오면 그 다음 스테이트로 옮겨가도록 해야 아까는 여기서 끝나니까 이 자리에 계속 A로 끝났지만 이제는 A가 하나 더 나오면 그 다음 A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왜 이 부분이 반복이 안 되느냐? B는 이 W1이나 W2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트랩 스테이트로 빠져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돌면 되죠. 여기 돌면 되고. 단 한 가지, 요 사이에서 B가 나오면 문제가 되잖아요. 요 사이에서 B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W1이 아직 안 끝난 거죠. 그러니까 A가 두 개 나왔을 때만 W1이 끝난 건데 A 나오고 뭐가 나오면 W1이 안 끝난 거니까 다시 돌아와서 W1을 끝내기 위한 준비를 해야죠. 이게 두 개 나와야 W1을 빠져나가서 W2로 갑니다. 이해되겠죠? 근데 이게 말로 들을 땐 잘 이해가 돼요. 근데 당장 이거 시험에 내고서 이렇게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15%, 지금 실력으로는 한 10에서 15%만 그렇게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예제도 많이 연습해 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알고리즘 수업처럼 이제 곧 리뷰도 나눠줄게요.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이그젬플 같은 걸 좀 연습할 수 있게 리뷰 문제들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뭐 L3제곱이나 L4제곱이 나와도 여러분이 좀 귀찮긴 하지만 그릴 수는 있겠죠. 똑같이 복사해서 그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 섹션 2.1 DFA는 끝났어요. 자, 지금부터는 2.2 2.2
NFA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NFA는요, Non-Deterministic Finite Acceptor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건 똑같은데 Non-Deterministic해요. 먼저 NFA의 정의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DFA 정의와 비슷해요. 5개를 가진 튜플인데요. 5개가 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신훈. Q는 뭔가요? 네? 그렇죠. 스테이트의 집합이죠. 오소연. 시그마는 뭐예요? 인풋 알파벳이죠. 좋습니다. 오지수. 델타는 뭐예요? 네? 트랜지션 펑션이죠. 그 트랜지션 펑션이 제일 중요한데 이 그림에서 보면 뭐에 해당해요? 이게 뭔데? 나랑 무슨 스피드 퀴즈 맞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나보고 알아서 들으라고? 엣지죠. 그렇죠. 엣지예요. 엣지. 좋습니다. 오효근. Q0는 이거. 윤준영. 스타트 스테이트죠. 그림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데서도 시작이 없는 엣지가 해당하는 거죠. 이승용 F 파이널 스테이트 좋습니다. 맞아요. 이건 DFA에도 해당하고 NFA에도 해당해요. 똑같아요. 두 개가 차이 나는 건 뭐냐면요. 요 트랜지션 펑션만 차이 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DFA의 트랜지션 펑션은 이거였어요. 이승용 했죠? 이승용? 지금 했죠? 이윤성. DFA의 트랜지션 펑션의 의미는 어떤 거였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혁호. 그래요? 유기균. 윤준석. 스테이트마다 인풋 알파벳을 하나씩 다 갖고 있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스테이트 개수에 인풋 전에 알파벳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데. 이문영. 이종민. 네. 그 스테이트에서 어떤 알파벳으로 가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알파벳으로 인해서 어떤 스테이트로 갔는지가 우리말로 하니까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DFA의 트랜지션 펑션은 스테이트가 하나 결정이 되고요. 그 스테이트의 인풋 알파벳이 하나 결정이 되면 그게 입력이에요. 그쵸? 스테이트 하나와 인풋 하나. 그러면 엣지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스테이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오케이? 근데 NFA는 그래서 우리가 화살표 하나면 됐죠. 어떤 한 스테이트에서 인풋 알파벳 하나에 대해서는 화살표가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NFA는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데 하나는 이 부분이고요.
하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인풋 심볼이 하나 있어야 진행을 하는데 요 람다가 여기 추가됐다는 거는 인풋 심볼이 없어도 트랜지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도. 뒤에 얘에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정만호. NFA 같은 경우 한 스테이트로 못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NFA 같은 경우 여러 경로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일하게 한 스테이트로 결정이 되는데 이거는 하나의 스테이트가 아니고 여러 개의 스테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그젬플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그젬플 2.7하고 2.8을 좀 보고 있으세요. 자, 우리 두 개의 예를 한번 봅시다. 이그젬플 7.8에 있는 예제는 이겁니다. 아이고, 여기다가 A를 빠뜨렸네요. 이 NFA에서 보면 Q0에서 나가는 에지가 두 개 있는데 둘 다 모두 레이블이 A죠. 그렇죠. DFA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가능한 게 이 오토마타가 NFA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그젬플인데요. 여기서 람다 트랜지션이 있죠. 즉 아무것도 안 들어와도 우리가 Q0에서 Q2로 옮겨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NFA가 뭐 받아들이는 스트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를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Q2의 경우에는 지금 나가는 에지가 없죠. 지금 보면 알파벳은 0, 1인 것 같은데 0, 1에 대해서 나가는 에지가 없잖아요. 요거는 원래는 정의를 해야 되는데 NFA에서는 그냥 이런 거를 생략하기도 해요. 그거는 우리 트랩 스테이트로 보내서 그냥 계속 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스트링에 대해서 그 Q0에 앞에 화살표가 없는데 미안해요. 빠뜨렸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이 람다라는 스트링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처음에 Q0에서 람다라는 스트링이 들어오면 어떤 스테이트에 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 이 혁코까지 했죠? 아닌데? 여기 정만호. 네. 했죠? 맞아요. 이맹남. Q0에서 람다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델타 Q0 람다 하면 Q2로 가도 되고요. 그냥 Q0에 남아 있어도 돼요.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니까. 람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람다라는 게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스테이트마다 람다일 때 자기 자신의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원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아무 심볼이 안 들어오면 그 자리에 있다는 거는 우리가 임플리시트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Q0하고 Q2가 되고요.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죠. 그러면 람다라는 스트링은 이 NFA가 accept하는 스트링이냐, accept하는 스트링이 아니냐는 건데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 지금 뭐 람다 스트링이 짧은 거니까 다 끝났죠 이미. 그러면 그게 Q0로 가거나 Q2로 가거나 뭐 맘대로예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이 중에 파이널 스테이트가 하나라도 있으면 accept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Q2는 파이널이 아니지만 Q0가 파이널이죠. 그러니까 람다는 이 NFA에 의해서 accept 되는 스트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10 한번 봅시다. 1010은 어떻게 될까요? 가는 경로가, 따라갈 수 있는 경로가 NFA에서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파이널 스테이트로 갈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10, 10 해서 Q0로 올 수 있으니까 1010은 이 NFA가 accept 하는 스트링입니다. 자, 110 봅시다. 송도훈.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 파이널 스테이트 110을 하면은 Q에가 그러니까 110이 나오면 사실 갈 수 있는 데가 Q2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안 된다고 설명하는 게 NFA에서는 쉽지가 않은 게 안 된다고 설명하려면 모든 경로를 다 따져보고 안 된다고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는 비교적 쉬운 거예요. 뭐 위쪽을 따라간다 그러면 1이 나오면 Q2로 일단 가고 거기서 뭔가 트랩 스테이트로 가는 게 표시가 안 돼 있는 거면 그냥 여기서 끝나도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냥 람다로 가서 여기서 110 가는 게 있는데 그것도 역시 Q2로 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110은 accept가 안 됩니다. 윤영진. 101010은 어떻게 돼요? 이주홍. accept? 왜 돼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1010이 여기를 2바퀴 돌았다면 1010은 3바퀴 돌면 되겠죠.
이지호. 이건 어떻게 되나요? 억셉트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죠? Q0에서 0으로 나가는 게 지금 없는 거죠. 그 표시 안 해놓은 거는 더 이상 따라가 볼 필요가 없어서 표시 안 한 거고, 그래서 1010 하고 나서 안 되는 거고, 역시 처음에 중간에 람다로 해서 Q2로 가도 여전히 안 되는 거고. 오케이, 그렇습니다. 좀 10 제일 간단한 게 맨 뒤에 나오는데, 사실 10으로 갈 수 있는 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파이널 아니니까 무시하고 가는 게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는 accept 되는 스트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example 2.9를 보겠습니다. 델타하고 델타 스타하고 어떻게 달라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델타 요 부분에 델타는 여기 심볼 하나만 오는 거고 델타 스타는 여기에 스트링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델타 스타라고 쓰면 이렇게 하나씩 넣을 수도 있고 2개짜리, 3개짜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임성, 고유미. 자, 이 NFA에서 델타 스타 Q1A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뭐 막 하는 것 같더니 그냥 아무거라도 얘기하면 2의 8승분의 2의 3승분의 1의 확률로 맞을 수는 있잖아요. 구경호. Q1. 왜 Q1이죠? 에? 뭔가 괄호를 크게 쓴 거 보고 좀 눈치를 챘죠? 뭔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천창근. Q0부터 Q2까지 다 할 수 있어요. Q0부터 Q2까지 다. 왜 그런가요? 그 Q1까지는 이제 A로 해서 그러니까 람다 따라가서 A로 올 수 있는데 그 다음에도 람다 트랜지션 때문에 Q2도 갈 수 있고 Q0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두 가지를 여기는 간단해서 뭐 쉬운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처음에 Q1에서 람다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거를 다 가요. 거기서 A를 붙여서 갈 수 있는 걸 다 가요.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람다를 붙여서 갈 수 있는 걸 다 가요. 그렇게 해야 갈 수 있는 거 다 나오는 거겠죠. 여기서 우리가 했듯이. 그러니까 원하는 스트링 심볼 앞에 람다를 붙이고 심볼 뒤에 람다를 붙이고. 그러면 사실은 Q1에서 람다를 적용하면 자기 자신에 있을 수도 있고 Q2에 있을 수도 있고 Q0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다음에 A가 나오는 거는 사실은 Q0밖에 없기는 하죠. A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Q2로 Q1으로 가고 그 다음에 람다를 붙이기 시작하면 뭐 여기도 되고 여기도 돼서 다 가능한 거죠. 잘 알아들었을까요? 한중수, 이 우주. 두 번째 건 어떻게 될까요? 0하고 1. 0하고 2. 그러니까 람다니까 자기 자신이 남아있을 수 있고 요걸 따라서 Q0로 갈 수 있고 Q1에는 A가 나와야 가니까 못 가는 거죠. 좋습니다. 김민섭. 요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두 개만 돼도 앞에 람다 붙고 여기 사이에 람다 붙고 끝에 람다 붙어서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약간 단순하게 설명하면 일단 A를 거쳐서 갈 수 있는 데는 Q1이고요. 그렇죠? 그 뒤에 람다 붙은 거 생각하면 Q1, Q2, Q0 다 가능하겠죠. 물론 다른 경로도 있는데 이미 이 설명 갖고 다 세 개가 이뉴머레이트 됐기 때문에 더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실제로 스테이트가 더 많고 그러면 이거 중간에 다 따라가야 됩니다. 람다로.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NFA의 특징은 NFA 자체는 작고 간단한데 트랜지션을 따라서 우리가 이동하는 거는 가짓수가 많아서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DFA는 그림이 복잡해요. 모든 스테이트의 모든 트랜지션을 다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따라가는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되죠. 하나씩. 그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DFA가 NFA의 특수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굳이 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앞부분은 정확한 표현이고요. DFA가 NFA의 특수한 경우죠. 왜냐하면 아이고 지웠네. 람다 트랜지션이 없고 그 다음에 결과값이 항상 스테이트가 하나만 나오는 특수한 NFA가 DFA인 거죠. 맞아요. 그건 맞는데 두 개가 다르니까 구분을 해야죠. 아까 약간 다른 질문일 것 같아요. 약간 다른 질문. 사실 그럼 그냥 생각하면 NFA가 조금 더 표현력이 강해요? DFA가 표현력이 강해요? NFA가 표현력이 강할 것 같잖아요. 근데 두 개의 표현력은 똑같아요. 그거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단지 뭐만 다르냐면 NFA는 스테이트 10개만 갖고 표현이 되는데 DFA는 스테이트를 더 많이 그려야 돼요. 몇 개쯤 그릴까요? 최악의 경우 2의 10승계까지 그려집니다. 왜? 그 부분 집합이 그냥 하나의 스테이트로 가면 되거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소개하도록 할 거예요. 오늘 NFA를 맞춰야 되니까 몇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데피니션 2.6은 간단히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말을 하려면 대부분의 경우 이게 정의면 정의잖아요, 데피니션. 그럼 A는 B다의 형식으로 여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라고 하면 A를 보통 설명 안 하고 B에 대한 설명만 해요. 지금 약간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를 정의하려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남원구. 이 언어에는 에? NFAM을 만족하는 이제 스트링들을 집합이다라는 뭐가? 이 언어에 에리? 네. 뜬금없이 에리? 연주한. NFA에 어택트되는 랭귀지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의하고자 하는 게 어떤 NFA가 주어졌을 때 그 NFA에 의해서 accept 되는 language L을 정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우리 DFA에 의해서 accept 되는 language L도 정의했죠. 그거는 모든 스트링들의 집합인데 initial state에서 final state로 가는 스트링들을 모두 나열하면 그 DFA가 accept하는 language였어요. 그렇죠? 근데 NFA가 accept하는 language는 그렇게 똑같이 정의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정의해야 돼요. 그게 연주한 어떤 거라고요? 근데 그 트랜지션한 어떤 스트링을 트랜지션한 결과의 스테이트가 파이널 스테이트랑 하나라도 표집화하고 있어요. 약간 꼭 집어서 긁어주지 못하고 약간 옆에를 긁긴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DFA는 하나의 스트링에 대해서 경로가 하나밖에 없고 끝나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죠. 근데 그게 파이널 스테이트인지 아닌지만 봤으면 됐어요. 근데 우리 NFA는 이게 여기 지금 우리가 많이 했지만 스트링들에 대해서 경로를 따라가 보면 도착지가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 하나라도 파이널 스테이트에 있으면 우리는 Q1이니까 이렇게 있으면 그 스트링은 이 NFA가 accept 한다고 하고 그런 스트링들을 모아놓은 게 이 NFA가 accept 하는 language가 됩니다. 즉 여기서는 A하고 AA가 이 NFA가 accept 하는 language에 포함되는 것이죠. 얘는 안 되는 것이고. 그걸 약간 수식으로 표현한 게 집합 기호로 표시한 게 definition 2.6입니다. 그 다음에 example 2.10에 보면 dead configuration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한번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 크게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NFA의 경우에는 트랜지션을 좀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면. 더 이상 파이널 스테이트로 갈 가능성이 없으면 생략하고 그런 것들을 dead configuration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럼 아까 우리 질문한 거 NFA와 DFA는 다른데 왜 구별하냐 그랬는데 그게 아마 질문이 아니었을 것 같고 왜 두 가지를 다 배워야 되느냐 뭐 그런 거였겠죠. 요게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짠다고 합시다. 내가 지금 NFA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그램 짜는지는 설명을 안 했지만 지난번에 DFA는 어떻게 프로그램 짜는지에 대해서 약간 설명했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지? 그 마지막 세 개. 조금 한 것 같아? 어떻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방문한 것들 모르겠습니다. 아니 물론 NFA를 가지고도 여러분이 코딩을 할 수 있어요. 이 집합을 계속 유지해 가면 돼요. 유지하면서 따라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컴퓨터가 메모리도 많이 쓰고 좀 느려져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NFA를 DFA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어차피 DFA로 바꿀 거 처음부터 DFA로 만들지 왜 NFA를 배워?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토마타를 설계할 때 NFA로 설계하는 게 더 편해요. 왜냐하면 더 파워풀하니까. 람다 트랜지션도 쓰고 A가 있으면 여러 개 보내고 해가지고 훨씬 더 적은 스테이트로 여러분이 설계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설계해도 나중에 DFA로 바꾸는 거 해야 되는데 귀찮지 않나요? 그것도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컴파일러 배우면 이제 알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걸 자동으로 해주고, 하나 더 나가면 regular expression이란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배운 사람도 있는데 regular expression으로 여러분이 쓰면 그걸로 NFA로 바꾸고 그 NFA를 DFA로 바꾸고 이 과정을 완전 자동화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 원리를 지금 배우는 것이고요.